저희 OOP 하고 있었고요. OOP. 객체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 자료형을 다루는 방법이 저희 OOP 수업이 될 것 같아요. OOP.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문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프로그래머로서 조금 더 향상이 되기 때문에 기초 문법, 그 다음에 이렇게 OOP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따로 구분해서 수업을 좀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어제는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저희가 이제 어제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웠었어요. 함수. 제가 좀 빠르게 봤었는데 다들 이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여기 객체시항 문법 이렇게 있고요. 영상에 보면 항상 제가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지금 최근 영상이 여기 아직 안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객체지향 문법 이렇게 수업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 지금 교환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교환.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객체지향 문법 링크로 들어와져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 요 함수를 조금 봤어요. 객체지향 문법이랑 함수. 이름이 조금 얘가 왜 순서가 뒤죽박죽이지? 일단 1, 2, 3, 4, 5번인데 자 일단은 어제 요거 보고 함수 봤는데 요 함수 위주로 일단 오늘은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드랑 생성자 이렇게 할 거고요. 수업은 너무 많이는 진행하지 않고요. 적당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칸 위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할 거예요. 위치는 여기 OP 있는 곳이에요. OP.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대문자 L이고요. 02 메소드로 할까요? 펑션이나 메소드나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다가 메인 함수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우리 항상 이렇게 메인 함수 이렇게 쓰죠. 수업 초반에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거는 이제 메인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메인 함수는 네? 어제 OOP 만든 거 못 따라오셨나 보다죠? 여기 패키지에다가 새로 만들기 패키지 네, OOP 하시면 돼요. 어제 수업 두 개를 못 따라오신 것 같아요. 늦게 오셔가지고 OOP 만들고 요 밑에다가 레슨 공유 하세요. 어제 수업 여기 보시고 어제 건 별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여기다가 레슨 공유 메소드 하시고 자 다시 자 요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JVM을 호출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JVM을 호출해서 이 메인이 뭐가 된다 그랬죠? 실행되면서 이거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자바 앱이라고 불렀어요. 자바 앱.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규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public, static, void, main. 그다음에 string, argument. 요거 이제 argus라고 부르는데 매개 변수를 다른 말로 argument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argument가 여러 개다 해서 argus겠죠, 배열로. 지금 현재 여기 스태틱이 뭔지, 그다음에 요 string argument가 뭔지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요 스태틱이 뭔지 배우고 나서 알려드릴 거고, 요건 이제 배열인 걸 알죠, 그렇죠? 배열인 거 알고, 뭐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친구는 이제 메인 앱을 실행할 때 어떤 조건들을 처음에 주는 초기 값이에요. 초기 값. 내가 뭐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뭐 해상도가 1980이다.
여기다가 이제 해상도를 준다거나 뭐 컴퓨터가 윈도우다 또는 맥OS다 이런 식의 뭐 초기 값을 준다거나. 근데 이런 건 이제 시스템에서 알 수 있어서 이거 말고 또 찾을 만한 게 있나? 뭐 하여튼 뭔가 이제 설정 값들을 초기로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 값들. 그래서 복수인 거죠. 문자열로 된 복수. 그다음에 요 스태틱은 이제 독립적인 실행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클래스 변수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클래스 변수 수업 때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요 메인이라는 요 시그니처는 자바 앱이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호출해서 이 메인에 써져 있는 이 코드들을 순서대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메인 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메인 앱 말고 함수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함수. 자, 이번에는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필드도 만들어 보고,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클래스도 안 쓰고요. 새로 따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위에 올라와서 자, 내가 계산기를 만들고 싶어요. 계산기. 계산기 어플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는 영어로 calculator, 뭐 계산하다 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calc라고 할게요. calc.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름이 calc인데 실제로 정확한 이름은 com.smu8.oop가 돼요. calc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앞에 보이는 이게 뭐예요? 폴더인데, 그죠? 위에다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건 똑같아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패키지라 불러요. 폴더 하나, 폴더 둘, 폴더 셋인데, 이걸 이제 패키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름 앞에 패키지가 이렇게 붙는다 그랬죠? 위치를, 자, 클래스의 이름은 패키지 플러스, 클래스의 이름은 패키지 플러스 클래스명입니다.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만든 이 리소스를 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클래스가 이제 지적 자원이죠. 재산. 재산을 유일한 이름으로 만들려고. 기억나나요? 그죠? 이 패키지는 보통 우리가 뭘로 쓴다 그랬어요? 회사 도메인을 쓴다 그랬죠. 회사 도메인은 유일하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클래스, 그죠? 그래서 지적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클래스, 여기도 한번 만들었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게 있는데, 자, 이 클래스에는요, 클래스,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 영역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자, 클래스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거를 뭐라 부른다? 전체 영역. 우리가 이제 줄여서 전역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다른 말로 루트 영역이라고도 해요. 루트는 무슨 뜻이에요? 근원의, 조상의 이런 뜻이에요. 근원의, 조상의. 자, 우리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쓸 수 있어요. 변수.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필드라고 불러요. 이것을 필드라 부릅니다. 필드. 자, 필드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이 클래스가 객체가 되었을 때 이 필드는 어떤 거라고 했죠?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상태. 객체의 상태.
그래서 필드는 이렇게 여러 개 선언이 가능해요. 여러 개. 자, 필드는 오늘 따로 수업을 할 거니까 조금 더 이따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성자라는 걸 선언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생성자. 생성자는 앞에 퍼블릭을 쓸 수 있거나 프라이빗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일단 보통 퍼블릭을 씁니다.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볼 거고요. 칼크,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를 우리가 생성자라 불러요. 자, 지금 생성자는 전역에 선언된 건가요? 다른 영역에 선언됐나요? 자, 전역에 선언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칼크니까, 자, 퍼블릭으로, 자, 더하기 연산을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 위에 보이는 a, b를 더하기 연산하는 int sum이에요. return a 더하기 b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필드, 생성자, 함수. 쓰실 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전역에 선언을 하셔야 된다. 필드든 생성자든 함수든 이렇게 함수가 되겠죠. 자, 함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객체의 기능이라 부르죠. 그죠? 객체의 기능.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기 어플을 만들어 봤어요. 어플이라기보다는 계산기 타입이 되겠네요. 그죠? 어플이 하지 말고 계산기 타입이라고 쓸게요. 바꿔서.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자,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기능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로봇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로봇. 자,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자, 춤을 출 수도 있고, 그죠?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가정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이 로봇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로봇의 기능을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한다 하는 함수가 있어, 이 안에.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가정부가 되겠죠. 내가 공장에서 나사를 쪼고, 그죠? 뭔가를 공장 일을 하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 댄서 같이 춤을 춘다. 그러면 댄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능을 보면 이 로봇이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 친구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더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계산을 하는 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지을 때도 이 기능을 보고 잘 지어야 될 뿐더러 자, 이 기능에 따라서 이 타입이 결정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계산기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자, 밑에 내려가서 그럼 이 친구를 활용하는 방법. 자, 활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려와서. 자, 이게 메인 앱이고요. 이게 메인 앱. 이 메인 앱에서 이제 계산기를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실행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실행한다는 건 뭐냐? 자, 실행. 자, 써드릴게요. 그죠? 자, 메인 앱을 실행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JVM을 호출해서. JVM은 자바 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 앱.
메인에 써진 코드들을 순서대로 실행시키는 것을 우리가 메인 앱을 실행한다라고 불러요. 지금 요 안에 코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쵸?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출력을 했어야죠. 계산기 어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기 어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메인 어플이에요. 우리가 계산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타입을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타입. 그래서 이 타입으로 우리가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위로 좀 올릴게요. 한꺼번에 봤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 상관없이 드시고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위해서 이 친구를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자, 이 친구 이 상태는 뭐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형태만 있는 거지 데이터로서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자, 이 친구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려면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new 연산자로 calc라는 생성자를 호출해야 돼요. 현재 생성자는 이 친구를 얘기합니다. 이 친구 이렇게.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자, 이게 객체고요. 객체. calc라는 자료형으로 우리가 자료형을 이제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타입. 만든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데이터.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sum 이렇게 호출하고 싶어요. sum.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new calc라고 하시고, sum 이렇게 하면 더한 연산을 실행합니다. 더한 연산 실행. 자, 그런데 우리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무슨 값인지 알고 싶어. 그런데 실행해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쵸?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a 더하기 b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함수에서 내가 int를 반환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return으로 자, int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sum을 실행하면 int가 나와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 나온다고요? a 더하기 b 값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자, sum을 실행했으니까 이 자리에 a 더하기 b 값이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툭 떨어지는 a 더하기 b 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언가가 참조해야 되겠죠.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거 뭐 배웠어요? 그죠? 변수를 배웠죠. 변수. 자, 그래서 int sum은 new calc.sum 그리고 여기서 sout으로 sum 이렇게 하면 더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죠? 자, 요 생성자. 요 생성자. 자, 요 생성자를 실행하면, 자, 이 친구도 함수처럼, 여기 칼크라는 타입이 툭 하고 떨어진대요. 자, 쿡. 그러면 여기서 칼크를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Alt, Shift 하고, 쿡쿡 내렸어야죠. 자, 쿡쿡. 자, 그냥 한 번 더 쓸까요? 이거 못 내리는 분들은 한 번 더 써도 되었죠? 어떻게 해요? New Calc예요. 자, 생성자도 마찬가지로 자, 뉴연산자로 생성자로 호출하면 생성자가 포함되어 있는 타입의 객체를 반환한대요. 자, 이 자리에 데이터가 툭 떨어진대요죠? 툭. 그 친구의 타입이 뭐라고요? 요거랑 똑같대요. 칼크라는 타입이 이렇게 툭 떨어진대요. 툭. 그러면 여기 이 데이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앞에다가 변수를 써줄 거예요. 변수 칼크라고. 자, 그런데 이 친구 타입이 뭐라고요? 칼크라고요. 써주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고 변수로 받아보고 여기도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호출해서 만들고 변수로 받아보고 똑같이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실행해서 sum을 실행했기 때문에 sum의 반환값인 int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최종적으로 calc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calc 변수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자, 변수라는 거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변수는 이제 요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10, 또 여기서는 칼크네요. 그죠? 칼크.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야지 쓸 수 있어요. 계속.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조하고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int a라고 있어야죠? A. 그러면 A가 이 친구를 참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칼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타입이 뭐예요?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조. 지금 현재 여기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SUM도 있어요. 10이란 친구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었죠? 아무것도 없이 10이라는 데이터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기본형, 이 친구는 뭐가 이렇게 많다 해서 자료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것이 우리가 자료형인 거죠. 자, 그래서 자, 내가 요 A를 접근해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0이래요. 0. 여기도 0이래요. 내가 이 친구 두 개를 10, 2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0, 20으로. 자, 내가 여기서 이 친구로 점 A는 10, 점 B는 20 이렇게 하면 될까요? 되죠, 그쵸? 돼요. 자, 이 점이라는 친구가 뭐냐면 필드 접근자예요. 필드 접근자. 그래서 이 점으로 칼크에 가지고 있는 A를 접근해서 10으로 대입. 자, 여기 있는 점으로 칼크의 B를 접근해서 20.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죠? 어떻게? 내가 A를 10으로 바꿀 거예요. 칼크의 A는 10. 자, 칼크의 B는 20. 그러고 나서 내가 sum 그대로 쓰자죠. sum은 calc.sum
자, 지금 요 썸은 뭘로 지금 더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 A랑 요 B로 더하기를 해서 리턴하고 있죠? A 더하기 B를 이렇게 리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결과는 뭐가 올까요? 여기 결과? 그죠? 30이 오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Sout으로 썸을 하면 이렇게 30이 오게 됩니다. 30.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해봤냐? 자, 여기 와서 타입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타입. 타입을 만든 이유는 이런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객체.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 A가 있을 거야, B가 있을 거야, 썸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걸로 뉴연산자로 호출하면 뉴연산자로 어떻게 칼크로 호출하면 객체가 톡 하고 생겼어요. 톡 하고. 자, 이번에는 썸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 오셔서 자, 퍼블릭인데 자, 이번에는 더블을 반환할 거예요. 더블. 이거 썸이에요. 자, 여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리턴 값이 없다. 자, 여기 빨갛게 뜨는 이유는 뭘까요? 그죠? 이름이 똑같다. 그죠? 이름이 똑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주석을 달고 자, 써드릴게요. 자, 오류가 뜰 거예요. 첫 번째 오류. 주석 달아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오류. 반환값을 쓰면 무조건 반환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반환값이라는 거는 이 자리를 얘기해요. 이 자리. 이름의 시그니처 바로 앞을 반환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 이름 앞에 void 대신 타입을 쓰면 무조건 필수예요. 리턴을 작성해야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앞에 타입을 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나는 무언가를 반환해 라는 뜻이에요. 자, 나는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을 반환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반환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반환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반환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썸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썸을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류를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자, 다시 퍼블릭에 또 더블인데, 자, 또 썸이에요. 또 썸인데. 자, 우선은 반환값을 써야지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임의의 반환값. 자,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이름이랑 똑같은 변수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이랑 지역 변수가 똑같으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블에 result라고 할게요. result는 0.0. 더블이니까 return resul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는 해결이 됐어. 자, 하나는 해결됐는데 빨간 줄이 더 길어졌네. 자, 이게 첫 번째 오류는 해결한 거예요. 첫 번째 오류. 자,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같대요. 같대. 자, 그러면 이 이름이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제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자, 그것이
오버로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와서 자, 더블의 A, 자, 더블의 B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랬더니 해결이 되죠? 자, 해결됩니다. 자, 여기다가 쓸게요. 3번. 자, 이름이 같은 함수인 경우 오버로드, 그러니까 즉 매개 변수가 다르면 이름이 같아도 허용된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버했다. 오버해서 로딩했다. 오버로드 또는 오버로딩 이렇게 부르셨죠? 로딩은 중 이런 거죠. 자, 이거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오버했다는 거는 넘쳤다는 거였죠? 이름이 두 개니까 넘친 거예요. 이름이 두 개에서 넘쳤는데, 자, 그것을 허용한 것을 로드는 뭐예요? 읽어냈다. 이름이 두 개인 것을 읽어냈다. 이런 뜻이죠. 이름이 한 개여야 되는데, 복수를 읽어냈다. 그냥 설명 안 쓸게요. 너무 구질구질하다. 자, 여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리절트가 A 더하기 B로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리절트를 A 더하기 B로 만들어서 반환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요 오버로딩을 허용하는 언어가 요즘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요 매개 변수에다가 기본값을 줌으로써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으니까 없어도 되는 것처럼 취급되는 언어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자바에서 처음에 오버로딩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요즘 최근 언어들은 오버로딩이 잘 없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호출. 자, 요거 호출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변수로 받아서 쓸 수도 있는데 변수로 바로 출력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 sout으로 calc.sum인데 썸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썸을 호출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11.1, 22.2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더한 값을 호출하는 함수를 실행하겠죠.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 만들어 보고 똑같은 이름의 sum이라는 함수 만들어 보면서 오버로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void. 자, void가 뭔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와서 자, 우리가 이미 이름이 그 매개 변수가 없는 거 있으니까 자, public의 void라고 해볼게요. void. 그리고 이번에 sum print예요. print. 그냥 썸으로 할까? 그냥 뭐 썸으로 하지 뭐. 그죠? 그냥 썸으로 했어요. 자, 이번에는 int 3개를 받아볼 거예요. int 하나, int 둘, int 셋 이렇게 받았어요. 자, 지금 오류가 떴어요? 안 떴어요? 그죠? 안 떴죠? void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아. 자, 함수 제가 어제부터 그림 그리고 있는데 요런 함수가 있는데 자, 요게 지금 매개 변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리턴 값. 자, 근데 요게 리턴 값이 없다 이 뜻이죠. 반환하는 게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프린트로 sout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void는 반환하는 것이 없음. 그래서 리턴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 와서 한번 호출해 볼게요. sout sum인데
calc 점, SOUT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죄송해요. 지울게요. 자, calc 점 sum인데 100, 200, 300 이렇게 보죠. 실행해보면 600이 나와야 되네요. 600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요거 하고 쉴게요. 자, 쭉 올려서. 선생님, 그러면 요 보이드면 리턴을 못 쓰나요? 예요죠? 리턴을 써도 돼요. 볼까요? 자, 리턴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돼요. 자, 아무것도 안 써. 여기다가. 자, 요게 보이드 리턴이야죠? 그러면 이거를 왜 쓰냐? 왜 쓰냐? 자, 리턴 자체가 이 함수의 종료를 얘기합니다. 리턴이 무엇을 의미한다? 함수의 종료. 그럼 내가 여기 밑에다가 sout으로 입니다 이렇게 써야죠. 입니다. 자, 여기 빨간 줄이 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쵸? 도달할 수 없는 구문 이렇게 써져 있죠? 그쵸? 도달할 수 없는 구문.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여기도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자, 이 다음 코드는 실행될 수 없어서 여기서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코드는 절대 실행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여기도 내가 sout 이렇게 쓰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지울 거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쉬었다가 와가지고 30분에 또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조금 길게 해버렸네, 그러면.